4월 17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지 말씀부터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별 특강이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별 특강 준비나 이 번잡스러움 때문에 부득이 번개 뉴핑을 쉬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만 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별별 특강을 한 내용은 주말에 녹화로 1, 2부 나뉘어서 나갑니다. 그때 많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었는데 부득이 이 선착순 50명에 들어가시지 못해서 못 오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또 올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때 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요, 문재인이 대북 특사를 보내려다가 거절당해서 남북회담을 공개 제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그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북 특사 타진이 끝내 불발되어서 정부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추진하는 부분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문 정권이 대북 특사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해서 특사가 거절되었다면 문재인의 대북 평화 드라이브는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문을 닫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특사도 오지 마라고 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문 정권은 어떻게 자신들이 큰소리쳐온 대북평화 사기쇼를 더 밀고 갈 것인가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만둔다, 대미 외교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그 후임으로 김현종 2차장이, 안보실의 2차장이 안보실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의용도 원래 통상 전문가였고 김현종도 통상 전문가인데 미국은 통상 전문가가 안보를 맡아도 무방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참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국이라는 것을 외교부 산하에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렇게 국어로 성격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일본은 아태국 안에 그대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외교를 우습게 바라보는데 대미 외교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정의용은 자기 옷에 맞지도 않는 걸 입고 안보 전문가냥 특사 흉내내고 다니다가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정의용을 실컷 뿌려먹고, 정의용은 그야말로 바지였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정의용에게 대북 특사가 잘 안 돌아가고 미국하고 관계가 꼬이니 대미 외교 실패라면서 정의용을 집에 보냅니다. 청와대는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와서 트럼프와 마치 외교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황당한 소리를 하더니만 이제 정의용을 대미 외교 실패라고 자른다면 어느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대북 특사도 안 받아줄 정도라면, 그래서 특사도 못 가서 김정은이하고 셔틀 회담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판문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필요하면 와서 몇 시간 이야기하자, 이 정도는 이제 그냥도 연락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는 알려놓고는 판문점에서 잠깐 만나는 것도 특사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특사를 거부당하고 나니까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의제, 형식, 장소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기가 찬데요. 청와대가 북한과 핫라인 전화를 복구해서 갖고 있다면서 전화하면 요즘은 안 받습니까? 핫라인이 불통입니까? 잘 나갈 때 떠들었으면 못 나갈 때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해명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한테는 판문점 선언이니 무슨 6.12 싱가포르 회담이니 하면서 그걸로 갖고 그냥 선거를 쌈 싸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6.13 지방선거를요. 그렇게 쇼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북한이 특사도 안 받아주는 꼬라지가 됐는데 그걸 시시하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고 있고 언론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보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한국의 언론 매체라는 데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용기를 내가지고 지금 북한 특사 거절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요. 자, 정부가 4.11 정상회담 전에 북측의 대북 특사 파견 등 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타진했지만은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다가 미리 타진하고 트럼프한테 가서 북한에 특사 보낼 거다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북측이 회신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어제 알려졌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부분이 알려지기도 전에 허위 보도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 거의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없는 부분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15일 날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한 것도 북측이 물밑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싶다는 의향을 북측에 전했으나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특사뿐 아니라 남북 물밑 접촉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화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문재인이 직접 공개적으로 말하는 상황에 가버렸다는 겁니다. 나경원이 3월 10일인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 했으니 지금 문정권 특사를 안 받아주니까 나경원이 한번 특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자, 문은 15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행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기를 바란다. 저는 이 말 딱 했을 때 특사가 나가리 되고 지금 북한이 창구를 다 닫아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전 수순인 대북 특사 파견을 한마디도 문재인이 언급하지 않은 채 정상회담 추진 의사만 말해 배경에 대해서 추측이 분분했는데 실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리 됐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2박 3일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내 이 망신의 수모의 근원이 누구한테서 비롯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머리에 이 문재인 때문에 내 이 수모가 시작됐다.
자들이 뒤로 조금씩 찔러주면서 나한테 지금 꼬드겨서 트럼프를 지가 가지고 놀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도 지가 이야기한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따른 비핵화 쇼를 해주면 무조건 트럼프가 꼬여들어서 계속 그냥 시간을 벌면서 대북 제재도 열리고 그리고 핵도 보유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완전히 그냥 내가 개망신을 당해서 북한에 가서 내 인민들한테 내 똘마니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며 중국에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저 인간을 믿었던 게 내 패착이다. 다시는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저거 혼을 내주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난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을 보면 오지랖 넓은 중재자인 척 하지 말고 민족의 편에 서라 이러면서 그동안에 약속한 거나 빨리 지켜라 경협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공개는 안 했지만은 북한의 물밑으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고 뻥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한국 사람 수준 뻔하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한다고 북한한테 각서도 쓴 게 판문점 회담 합의서 아닙니까? 근데 연말에 대기는커녕 개뿔 아무것도 안 됐고 2월 말에 개창피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가 지금 열이 단단히 올랐는데 연말까지 우리는 일체 미국이고 북한이 남한이고 접촉하지 마. 문 닫아. 허리띠 졸라매고 다 자력 경생하자. 지금 그렇게 인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정신 차리라.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기려면 당분간은 개고생할 생각을 하고 가자. 이렇게 말해놓고 미국까지 연말까지 열려있고 우리가 하노이에서 이야기한 게 최고니까 받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하라고. 한국은 너네들은 이제 중간에 끼지 마. 우리 북한이 직접 미국을 상대. 미국이 연락 먼저 안 오면 우리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놨지만은 북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한은 중간에 끼우지 않겠다. 빠져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측에 당사자 역할을 주문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우리 정부가 부분적 비핵화 방안이나 제재 완화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북한이 압박을 이어갈 거라는 게 통상적인 지금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북한의 스몰 딜, 그러니까 영변 폐기 정도를 가지고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이 들어줘라고 완전히 100% 북한 편을 서서 북한 대변인 양 확실히 움직일 때 북한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북한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 얼리 하베스트라고 포장해서 미국 보고 좀 들어주라 했지만은 안 됐죠. 제재 완화를 해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식하지 말고 북한 주장에 동의한다든지 그러면 한국 문 닫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미국 의식하지 말고 경협을 해주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 해라. 그래야 봐준다. 지금 그 전까지는 지금 북한이 입 닫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태영호 전 공사도 블로그에 김정은의 시정연설로 북한 주민들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어 남한이나 미국 입장이 북한 요구에 맞게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까지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퍼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하노이 갔다가 큰소리 치다가 개망신 당하고 왔다 하는 게 북한에 다 퍼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실토를 한 거예요.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양 소문난 거 까자 하고 그리고 인마들이 날 갖고 놀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갖고 놀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 자세를 변화시킬게 할 때까지는 김정은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 변화가 없는데 김정은이가 협상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이 체면이 말도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가오가 안 서는 거죠. 그래서 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 목표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비롯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개념에 어쩔 수 없이 공감을 표시해 준 부분에 대해 북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너 내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 이제 미국 가서 또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측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재 완화 등 북한에게 줄 만한 카드도 없는 상황에 북한의 기대감을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린 격이 돼서 기대할 게 없는 북한이 뭐 때문에 한국에 대해 도와주겠느냐.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직접 제안한 만큼 북한이 또 회담을 하러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 미북 간의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미척 언급이 있는 만큼 북측도 결단을 내려 결국은 남쪽하고도 관계를 열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뭉패거리들, 앞잡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놈들 말 듣다가 지금 대북 평화 사기쇼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문은 지금 큰일 났다 싶어서 오지랖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 자세로 지금 북한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북한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 형식에 구애 없이 만나자 했지만은 또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대해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크게 환영한다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하노이 결렬을 예측하지 못하고 북한 비핵화 방식 등 희망사항만 열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그야말로 문정권 안에서도 문제 제기가 자기들끼리는 심각하게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기 전에 어떤 분위기인가에 대해서 눈치도 못 채고 특히 더 나아가서 청와대가 갔을 때는 단독 회담에서 양 정상이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충분하다. 대통령 부인까지 동석한다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단독 회담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는 트럼프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은 의자 교체하고 자리 정리하는 막간 2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자 치우고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잠깐만 뭐 북한의 제재 좀 풀어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또 봅니다. 그런데 안 됐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측과 정상회담을 논의하는 실무 라인이 있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김현종도 갔다 왔고 또 더 나아가서 서훈도 갔다 왔고 강경화도 갔다 왔습니다. 정경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정상적인 부분으로 실무회담이 됐다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번 회담에 단독 회담의 기회가 거의 없고 실제로 회담 시간이나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뭔가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 일부러 저러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을 건데 그런 것도 전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월 27, 28일 날 열린 미북 회담에 대해서도 그 핵심 의제에 대한 미국 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회담 날짜가 고은 변호사의 청문회가 열리는 시간이었고 또
뮬러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류 흐름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한두 시간 전에도 청와대는 낙관적인 회담 결과를 예측하면서 미국 기류나 전략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이 대미 정보력과 협상력에서 한계를 느낀 걸로 보이고, 그 결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대하는구나 하는 걸 지금 느꼈죠. 그런 다음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성사시키려면 이 라인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이 라인 교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현종도 미국과 FTA 회담 정도를 한 사람이지 미국의 정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정권이 지금 대미 전문가들은 다 날려버려 가지고 김현종 정도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대미 통상 전문가가 안보 문제에서도 그 외교 문제에서도 유일하다. 지금 이런 신세로 몰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기류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 안보실이 전문성이나 경험보다는 코드에 집중하다, 이념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어진 자업자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사전에 실무적으로 조율을 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실무자들이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 겁이 나서 보고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실무는 김현종이 가서 사전에 미국의 NSC 부보좌관과 협의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김현종이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현종도 잘라야죠. 그런데 김현종을 안보실장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대미 소통 강화 목적으로 신설한 평화기획비서관에 임명된 최종근 비서관이라는 자도 연세대 교수 출신으로 문정인의 똘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의당에서 정의구현정책자문단, 민주당 사드 대책위 등에서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대미관은 반미관일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자를 앉혀놓고 대미 소통이 강화되겠냐? 자, 그래서 한미 동맹을 통한 비핵화보다 남북 경협 강화하려고 김현종이하고 이 최종근이 갖다 놨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early harvest니 good enough deal이라는 것이 외교 안보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통상 무역에서 쓰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그래서 미국 북핵 통이 없는 비전문가 위주로 안보실을 구성했다가 지금 그야말로 큰 대란이 일어났다는 거고, 청와대 안보실에 있던 사람을 외교통일 국방부에 부처 핵심 보직에 내리 꽂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 차관보급이 주일대사로 갔어요.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기 칠남식의 안보 정책이 강화되면서 능력은 없으면서 또 하는 거는 청와대가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인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이 전부 식물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문 정권의 이런 왜곡된 행태가 벌인 파장의 지금 종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모든 문을 닫아서 대북
특사조차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심각함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나 혼자서 하는 데보다도 대한민국 청와대가 정보력이나 판단이 더 떨어지느냐. 접시물에 코 박고 다 죽으세요.